오늘 한글 기능에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머릿말, 꼬릿말 기능은 한 장의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장의 페이지일 때 더 많이 쓰게 되겠는데요. 모든 페이지에, 내가 만든 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을 매 페이지마다 상단이나 하단에 넣고 싶은 단어나 그림이나 표를 넣어서 동일한 내용을 매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반복하게 넣고 싶은 색인이나 이런 거를 넣어 두시면 또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릿말, 꼬릿말을 이용할 경우에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가정은 이 머릿말, 꼬릿말 기능의 장점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려면 기능을 한 가지 더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다른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으로 좀 넣을 때, 근데 융통성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요, 일부 기능만 살짝 응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는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페이지 번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넣는 기능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말, 꼬릿말을 넣어 볼게요. 지금 제가 새 문서를 열었고요. 여백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키보드에 F7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상단에. 그럼 편집 용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이 있어야지만 이 기능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0으로 세팅이 되면 여백은 줄어서 종이 영역은 확보가 되지만 머릿말을 넣었을 때 이거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머릿말을 넣으려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적당하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좁으니까요. 여기를 좀 줄여 볼게요. 그리고 종이를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여백 지장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머릿말을 넣어 볼게요. 메뉴의 쪽에 가시면 머릿말, 꼬릿말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머릿말을 넣을 거냐, 꼬릿말을 넣을 거냐. 자, 지금은 상단에 한번 넣어 볼게요. 머릿말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렇게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두 줄에 3칸짜리를 간단하게 했어요. 표 크기 조절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임시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해 놓고요. 역사학습지부터 표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줄 간격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제목은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릿말을 만들었어요. 머릿말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빠져나가 볼게요. 상단에 머릿말, 꼬릿말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하시면 실제 내용을 쓸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머릿말 영역이 다르고요. 실제 본문 내용을 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침범을 하지 않아서 또 아주 유익한 기능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쓰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갔더니 이렇게 역사학습지 제가 또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3페이지거든요. 역사학습지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응용을 하자면 1페이지에는 역사학습지를 과목 이름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즉 2페이지부터는 이 역사학습지라는 단어를 빼려고 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는 놔두고 2페이지부터 수정을 할 거라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은 이 머릿말 영역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수정 모드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역사 학습지를 빼볼게요. 빼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만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네, 이게 머릿말 꼬릿말의 장점이죠. 동일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2페이지부터는 역사 학습지를 빼려고 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 학습지를 빼려고 하는 2페이지부터 새롭게 머릿말을 만들면 2페이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페이지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네, 그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다시 만들긴 힘드니까요. 잠깐 복사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쓰기 위해서 복사를 잠깐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역사 학습지를 빼볼게요. 그러면 2페이지에 커서를 두시고 쪽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에 제가 이제 복사를 미리 해놨죠. 바로 넣었습니다. 뭐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자, 역사학습지라는 제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에 가서 닫기를 누르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2페이지는 이렇게 됐고요. 3페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네, 3페이지를 가볼게요. 네, 3페이지도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상위 페이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머릿말 꼬릿말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이제 넣어 보도록 해볼게요. 쪽에 이렇게 쪽 번호 매기기, 머릿말 꼬릿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에서 이제 번호는 보통 아래 가운데나 오른쪽 뭐 이런 쪽에 넣죠. 아래 가운데 하시고 줄표가 싫으시면 줄표를 없애시고 필요하면 줄표를 넣고요. 번호 모양은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1, 2, 3 하죠. 이렇게 하고 넣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 1, 2, 이렇게 3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쪽번호 매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 개의 문서를 만약에 따로따로 파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번호가 모든 파일마다 다시 1페이지씩 되는 경우가 되죠. 파일마다 쪽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그 문서를 합쳤을 때는 번호가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현재 만들고 있는 문서가 뭐 4페이지부터 인쇄가 돼서 다른 문서하고 합칠 예정이다. 그러면은 현재 페이지 번호를 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다시 1페이지로 커서를 두시고 여기를 1이 아니라 4로 시작하게 이제 응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가 아니고요. 번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 번호로 시작. 그리고 시작 번호가 뭐 0이나 1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컴퓨터마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4페이지부터 번호가 찍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4로 시작을 합니다. 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1페이지가 4 그리고 5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 번호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